진짜. 아니, 끝까지 줘. 온라인으로 확산되고 있는 학교 폭력. 단톡방에 초대해가지고 막 애들 욕하고 막 다 나가고 걔만 남겨놓고 사진도 막 찍어가지고 웃긴 사진 작성해가지고 올리고. 피해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얘가 이름을 이렇게 바꾸면서 답장 안 하면 나랑 하는 걸로 막 이런 식으로 막 보내는데 이래놓고선 자기는 뭐 장난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 죽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이 울었어요 진짜. 사이버 공간으로 번지며 교묘해지는 아이들의 학교 폭력. 그 실상을 취재했습니다. 최근 학교 폭력이 사이버상으로 번지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동급생의 알몸을 SNS로 생중계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취재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12일 취재진은 당시 SNS 생중계를 직접 봤다는 학생들을 어렵게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9일 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 남학생 2명이 또 다른 남학생 1명의 옷을 모두 벗겨 알몸을 만들고 SNS로 생중계한 것입니다. 이들은 전부 중학교 3학년 동급생들이었습니다. 팬티 벗기고 시청자한테 다 보여주고 팬티를 창밖으로 던지고 거기서 진짜 성기 노출된 거 보고 이건 진짜 신고해야겠다고 신고했어요. 목격한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해 학생의 욕설과 폭행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학생이 이를 끌고 가면서 내가 죽여줄게 이러면서 침대 옆쪽으로 가서 이 우통을 벗기고 엉덩이 쪽만 팬티 벗겨서 엉덩이를 손으로 계속 때리고 엄청 붉어질 때까지. 이 장면은 40명 가까운 학생들이 시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생중계 당시 피해 학생은 울면서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진짜 나 자살할 거야 하면서 자살하고 싶어 이러면서.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누구누구한테 사과시킬 때 그때 울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팬티 벗길 땐 좀 울음 멈췄는데 그때 그냥 솔직히 죽고 싶었을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모텔 현장을 가봤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방판 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몇 살이냐 이랬더니 22살이래. 나는 그대로 믿었어요. 걔네들. 걔 마스크를 끼고 뭐 이렇게 요새 애들 등치가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니고 평소에도 막 옷 보고 춤추고 올리고 몇 번씩 애 막 갈구고 막 괴롭히고 욕하고 때리고 그랬었습니다. 취재진이 제보받은 영상입니다. PC방에서 상의를 벗은 채 춤을 추고 있는 피해 학생. 아니, 진짜. 아니, 끝까지 줘. 해당 학생이 부끄러워하자 주위의 학생이 재차 춤을 다시 추라고 재촉합니다. 실제 좀 때리고 이런 행동도 있었나요? 소위 말해서 기절놀이 이런 것도 했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제가 보기에는 호구 취급하는 것 같아요. 뭐 해라 하면 걔가 뭐 해라 하면 다 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친구가 아니다 싶었어요. 그렇다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평소 어떤 관계였을까? 먼저 가해 주동자로 알려진 학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판도 막 몇 번씩 갔다 오고 평소에도 그 형 좀 애들 때리고 나 학교에도 잘 안 나오고 저희가 그 형한테 막 혼나고 그랬을 때 학교한테 말했는데 그래서 그런 다 필요 부탁하면서 그냥 무시하라고 하고 정 진짜 필요하면
다 모아서 하라고. 한 사건만 하면은 별로 못 혼낸다고 그랬어요. 그를 안다는 학생들은 가해 학생이 선생님도 포기할 정도로 평소 문제가 많았던 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선생님이 안 건들죠. 그럼 알잖아. 얘기해보면은 아야가 덤비려고 하는 건 알잖아요. 근데 아예 대화를 안 하는 거죠. 이제 유급만 달라고 하면은 학교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일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채우러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다 보면은 지도를 해야 되는데 못하죠. 사실적으로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애는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다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 중일까? 처음에 접수된 거는 정통망법에 음란물 유포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관련자들이 전부 다 중학생들입니다. 서로 뭐 동의하에 했다 뭐 이렇게 접수가 처음에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확인시켜드리면 딱 지금은 그까지. 그렇다면 피해 학생은 정말 동의하에 한 것일까? 임상수사 심리학자에게 확인해봤습니다. 이건 웃는 얼굴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되게 수치스러울 만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고 이게 웃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슴을 가리잖아요. 수치감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얘네들이 둘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도 분명히 이 아이가 이 집단에서 가장 파워가 적은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웃는 거예요. 요즘 애들 시체말로 걸레 씹은 표정을 지었다면 아마 맞았을 거예요. 이 아이 입장에선 최선인 거죠.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비슷합니다. 자기가 어떤 그 폭력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교차하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그 상황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지.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엄마한테 가서도 얘기를 못해요. 부모한테 가서도. 왜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사건 발생 5일째 되던 지난 13일 어렵게 피해 학생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TV조선 이태영 기자라고 합니다. 피해 사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저도 직장을 다니니까 네. 지금까지 못 맞으셨거든요. 평소에도 알고 있는 학생들이었나요?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한 명은 알았어요. 평소에 그냥 친한 친구인 걸로만 알고 계셨던. 그래요? 친구들은 걔들이 아니에요.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들과 아들이 친한 친구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중학생 SNS 알몸 생중계 사건은 명백한 성범죄라고 했습니다. 성적 폭력이에요. 명백한 성폭력입니다. 방송에 노출시킨 거 더하기 그 사람들이 그 아이를 강제적으로 옷을 벗겨서 성기를 본 거잖아요. 이건 피해자가 용서를 하겠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랑 별개로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소위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파고들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학생이 섣불리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본인이 겪고 있는 게 폭력인지조차도 모르고 가해 학생이 시키는 대로 하는. 보시는 것처럼 현재 10대 아이들의 학교 폭력은 과거와는 많이 다른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주를 이루던 것이 사이버로 옮겨가면서 점점 잔혹하고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사이버상의 특성상 그 고통의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크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8월 초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는 딸의 SNS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남자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너 6학년 뭐 맞지? 맨날 남자애들이랑 잔다며? 누군가가 온라인 사이트에 이 모양을 겨냥한 성적 비하글과 함께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렸고 이를 본 성인 남성들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가해 학생은 동급생 A양이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지금 잘못한 줄 모르고 그냥 뜻도 모르고 올렸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개인정보를 이름, 학교, 사진, 전화번호 다 노출해서 어떠한 성범죄자가, 그러니까 조두순 같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저희 아이가 늦게 알려서 진짜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저희 딸 끌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겠어요. 그러나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당국의 처분은 20시간 심리치료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이 아이를 마주치면 계속 안녕? 이러고 다닌대요. 본인한테, 자기한테. 얼마나 소름 끼치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학폭위법에 따라서 3일간 분리는 했대요, 학교에서는. 근데 그걸로 우리는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20시간 심리치료로, 심리상담으로 해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거의 명백한 기만행위고 방치인 거예요. 이 양이 쓴 일기장입니다. 일기장에는 가해 학생과 또 만나게 될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할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밖에도 못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5분 거리에 도서관 가는데도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다라고 하고 되게 불안해해요. 그리고 요즘도 그 가해자 계속 꿈에 나온대요. 무서운 꿈을 꿔서 혼자 자기 무섭다. 그래서 혼자 자기 방에서 자다가 자주 왔어요. 지난 17일 취재진은 4년 전 사이버 폭력으로 딸을 잃은 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당시 딸의 나이는 16살. 중학교 졸업을 6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따님이 좀 전에 다녔던 학교에 또 오셨잖아요. 얼마 만에 오신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2019년도 3월? 4월? 어떤 부분이 좀 가장 미안하세요? 지켜주지 못한 거죠. 항상 기도를 해요. 아빠가 너 지켜주지 못한 벌을 받을 테니까 항상 미안하다 얘기를 하죠. 딸이 학교 폭력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는 장례를 치른 후에야 알 수 있었다는 아버지 김 씨. 제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더 연락이 왔어요.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 지금은 저희 딸 핸드폰이 오래돼서 잘 켜지지가 않아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것들만 이렇게 캡처했던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이버블링, 성폭행 부분을 찾아낸 거죠. 당시 딸은 2016년 인근 고등학교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학교 남학생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해들은 남학생은 오히려 소문을 내겠다며 SNS로 딸을 괴롭혔습니다. 네, 여기 걔가 페이스북 메시지 보낸 거거든요. 저희 딸이 얘한테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말로 막 이렇게 덤볐나 봐요. 그러더니 얘가 막 자기는 다른 애들한테 얘 관련된 얘기들을 그냥 다른 애한테 뭐 유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망한 딸의 휴대전화에는 동급생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었습니다. 얘가 이름을 이렇게 바꾸면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답장 안 하면 나랑 하는 걸로. 막 이런 식으로 막 보내는데 이게 제정신이 이게? 이래놓고선 자기는 뭐 장난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딸이 죽음에 이르도록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던 교육당국이 원망스럽다고 했습니다. 뭐 사과 이런 것도 없고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진짜. 아니 딸을 잃어가지고 가슴 아파 죽겠는데 선생들한테까지도 이런 모멸감을 받고 왜 그러는지. 저희 딸 사건이 엄청 큰 거잖아요. 처음에 봤을 때 별 문제 아닌 것처럼 넘어갔거든요. 경찰 결과 이후로 하자. 그래서 경찰에서 검찰에 기소유예로 넘어갔거든요. 그럼 하자 했더니 학교에서 재판 결과 나와야 된다. 저한테 통보도 없이 그냥 학폭이 이루어져서 다 종결을 해버렸더라고요. 학교와 SNS를 넘나들며 이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 특히 지난해 전국 학교 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 비중은 역대 최고치인 31.6%로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사이버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며 증가한 것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때 모인 친구들만 보고
친구들만 알고 있지만 이게 지금 사이버잖아요. 온라인으로 퍼져나가게 되면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전부 다 자신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피해 정도는 사실은 사이버 폭력이 더 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학생들은 실제 사이버 폭력이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톡방에 초대해가지고 막 애들 욕하고 막 다 나가고 걔만 남겨놓고. 애들이 신고를 하진 않아요, 피해자들이? 따돌릴까봐 신고를 못한다고 들었어요. 사이버 폭력의 형태도 다양해졌습니다. 모욕적인 언어를 쓰는 것부터 허위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유포하고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수치심을 일으켜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사이버 성희롱, 스토킹까지 등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직접 어떤 학대적인 행위를 했다면 요즘에는 뭐 본인 스스로 옷을 벗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우스꽝스럽게 춤을 춰라라고 시킨 다음에 그거를 뭐 동영상으로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혹행위를 스스로 하게끔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가해 학생들은 서로 장난이었다. 피해 학생이 본인이 원해서 한 거다. 우리는 그냥 그 모습이 재밌어서 영상으로 찍었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고 그러면 피해 학생은 그게 강요로 인한 거다. 라는 거를 입증을 또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생기는 거죠. 아이들이 되게 지능적이고 또 많이 교육을 학교에서 받아와서 그런지 그렇게 딱히 욕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 말을 하면 뭐 아무도 대답을 안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인데요. 사이버 범죄 수사대도 잡기 힘들 거예요. 증거가 없어서. 그렇다면 최근 이 같은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지난해 9월 동급생 2명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15살 박모군. 중요 부위를 발로 8차례 차거나 목을 조르는 등 2달 동안 괴롭힘을 당했지만 가해 아이들이 받은 처분은 봉사활동 5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중요 부위를 발로 8차례 차거나 목을 조르는 등 2달 동안 괴롭힘을 당했지만 가해 아이들이 받은 처분은 봉사활동 5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저는 아예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실 그 위원회 분들이 나오시는 분들이요. 그냥 학교 선생님이랑 학부모님들이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경찰도 아니시고 진짜 의사도 아니시고 그걸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그냥 피해자와 가해자의 그냥 얘기만 듣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폭력에는 더 앞서갈 거예요. 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거에서부터 이게 폭력이라는 거를 알게 해야 되거든요. 인성교육에서 나는 생각 없이 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면 이건 내 책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2년 전 동급생에게 전치 11주에 폭행 피해를 봤다는 윤모군. 이게 폭행 입히자 다치는 거죠. 안면을 맞아가지고. 네. 무릎으로 맞아갖고 MBT. 피해자들은 학폭위의 처분이 그때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가해 학생이 좀 강제 전화 온 지 얼마 만에 그런 또 일을 봐요? 한 달 만에. 그 전 학교도 한 번, 저희 사건은 한 번 더 받고 그 다음으로 한 번 가서 그 애만 3번 간 걸로. 통상 그런 심각한 내용의 학폭을 하는 아이들은 계속 되풀이되는 재발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부모님도 그렇고 잡아주질 못하니까 이 아이들이 또 그런 행동을 또 심각하게 재발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잡아야 돼요. 처분이 좀 교정까지는 재범을 막기에는 좀 무리가 있긴 한가 봐요. 네, 관찰이 필요하지만 학폭위는 관찰이 없거든요. 네, 그냥 전화 가면은 끝인 거예요. 폭탄 돌리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가해 학생들이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근본적인 이 폭력 성향에 대한 선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학교 폭력의 후유증은 당사자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애기 잘 있었어? 잘 있지? 엄마 잘 있고 너도 잘 있었으면 좋겠어. 사랑해, 우리 애기. 지난 2011년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권승민 군. 10년이 흘렀지만 어머니 임지영 씨는 아들을 떠나보내던 그날의 아픔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출근하다가도 그냥 차 세워놓고 울고, 그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울고, 자다가도 울고.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아들 승민 군이 남긴 유서입니다. 학교 폭력의 고통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도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달라며 가족들을 걱정한 권승민 군. 어머니 임 씨는 승민 군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며 학교 폭력에 대한 경종이 울렸고 학교 폭력 법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피해자에겐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옛날 애들보다 훨씬 영악해요. 그래서 다 알아요. 저들이 어떻게 하면 처벌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런 것들도 다 알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힘이 없는 것도 알고, 그다음에 이제 법이 무르다는 것도 알고 더 교묘해졌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교묘해졌냐 생각해보면 사회에 무수히 많은 그 나쁜 사건들, 어른들의 그 사회의 어떤 막 행태들이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잘못하면 벌 받아야 되는데 그 잘못해서 벌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사이버 폭력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은밀한 괴롭힘이 이어져 정신적인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폭력을 당해도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학생들은 3명 중 1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가해자를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범행을 입증하기는 힘들어 처벌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선생님 등 우리 사회의 관심이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탐사보도 7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애기가 잠자다가 안 일어나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지금 계획적인 범행이냐고요.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좀 하세요. 아이 그 몸통 전체에 이제 무게가 실려서 이제 가슴으로 숨쉬는 그 행위 자체가 좀 행동이 어려웠을 거다. 제발 도와주세요. 베트남 분이 아니라 그냥 한국 분이었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갔을까.